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자, 오늘은 좀 이제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날이 많이 선선하네요. 그죠? 네. 제가 있는 데는 좀 선선해요. 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장마철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를 또 해보니까 또 장마철 테마주가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시간 날 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이슈가 딱 나오면 테마가 형성돼서 잘 가기 때문에 뭐 기대가 또 돼요.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해드릴 거냐면, 오늘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는데, 그 동해 석유 가스전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슈가 된 지가 한 2주 정도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고, 2주가 넘었죠. 아무튼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눌림목이 진행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눌림목 설명을 참 많이 드리게 되는데,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서 역시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늘 한동훈 테마주 뭐 태양구속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늘면서 올라오는 종목도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개별주 장세 이게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좋은 뉴스도 있고요. 네. 자, 일단 지수부터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지수가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잘 끝났죠, 그죠? 네,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어제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돌파를 했고, 이 저항이거든요. 돌파했고 오늘 추가로 또 올라갔습니다. 추가 상승 나왔고, 지수는 뭐 0.3%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별로 못 올라간 것 같지만 2800포인트를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죠? 28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뭐 오늘 조금 빠졌는데, 뭐 어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쪽에는 지금 주도주가 없어서 코스닥 지수는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가고 있죠. 코스피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자꾸 이제 여기 막 급락할 때마다 뭐 우리나라 부동산 망한다, 뭐 PF 부실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뒤에 보여드릴까 했는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따 또 끝에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뭐냐면 이거 내용이 이거예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은행이랑 보험 업계에서 PF, 이게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 PF 신디케이트 론이 출범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5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국민은행, 다 이제 큰 은행들이죠. 그 다음에 5개 보험회사, 하나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렇게 해서 10개 회사가 총 5조 원짜리 신디케이트 론을 출범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장기 대출해 주는 거예요. 중장기 대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F 부실화 우려가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 은행하고 보험 쪽에서 각자 이제 각출을 해가지고 대출, 중장기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PF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 PF 때문에, 그죠? 네. 사람들 걱정들 많이 시켰고, 지금도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PF 부실화 우려가 많이 감소됐구나, 별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저 기사가 메인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기사 검색을 하면, 최신순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매일안전신문, 이런 신문 아세요? 조세금융신문 잘 모르시죠? 아시아타임즈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정경신문 요런데, 뉴스웍스 요런데 잘 모르시죠?
이게 오늘 나온 기사들이고 그 밑으로는 없어요. 뭐 3주 전. 그렇죠? 왜 이런 걸 메인 뉴스에서 안 다룰까요? 제가 검색을 잘못했나? 아닌데, 그죠? 네. 희한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언론사에서만 보도를 좀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닐까요? 왜 이런 거는 저기 사람들한테 안 알려줄까? 그죠?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PF 부실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털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 얼마나 지금 후회하시겠어요, 그죠? 네네. 자,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지수가 아까 시원하게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어제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은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는데 안 보면 서운하니까 좀 보자고요. 외국인이 오늘 5천억에 가까운 돈을 매수했죠. 주식을. 여기 보시면 4,965억 원 순매수, 기간은 1,600억 순매수인데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화학업종이랑 여기 금융업종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순매수를 했고, 네.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일로 넘어갈까요? 오늘 그 눌리목 얘기 좀 많이 해드릴게요. 어제 보니까 어제 그 캐리소프트 어제 급락시가 온 상한가 같은데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나오더군요 요즘에. 네. 자, 바로 눌림목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자, 근데 지수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이거는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피 대형주 있잖아요. 코스피 대형주가 지수를 당연히 올리는 거죠. 코스피 지수를. 이 코스피 대형주 차트예요. 자, 아까 좀 돌파해서 여기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 중형주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 뭐 이것도 괜찮아요. 네. 코스피 소형주는 여기도 중형주랑 비슷해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어디에서? 소형주에서. 그죠? 네. 거래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그죠? 네.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묶였던 돈들이 이제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도 이제 들고 있던 종목 중에 최근에 산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또 잘 올라와줘서 고맙게 잘 올라와줘서 또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민들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단타만 많이 쳐서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묶여 있었던 그런 돈들이 이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지금 코스피 소형주가 지금 2414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여기거든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23년도 있죠. 여기 떨어지기 직전이라고요. 옛날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 엄청 잘 갔었어요. 이때까지는 돈 벌기가 수월했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거 저항이었잖아요. 계속. 본 김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리면은 삼각수렴형인 거예요. 이게. 소형주가 그러니까 이 삼각형 감옥 안에 갇혀있던 거예요.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거 삼각수렴형 또는 이제 쐐기형이라고 부르는데 전문용어 이제 뭐 치우고 쉽게 생각하면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얘는 죄도 없는데 죄라고 해봤자 뭐 많이 급등한 죄. 그래서 이제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언제? 22년 대충 6월쯤에 24년 6월이죠 지금. 네. 그 뭐예요? 만기 출소 임박. 징역 2년짜리 맞고 지금 여기 이제 다시 여기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느냐? 미 연준의장이 말 바꿔서 금리 인상 미친듯이 하면서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올라오다 걸렸죠? 훅 떨어졌잖아요. 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탈옥이지, 탈옥. 시도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죠? 올해 여기 한 3월, 2월 달쯤에 다시 또 탈옥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탈옥이라기보다는 만기 출소. 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으니까. 이때는 금리 인하를 안 해줄 때니까 탈옥이고요. 그래서 탈옥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해줄 때가 됐으니까 지금은 만기 출소됐다. 그죠? 네. 감옥이라고 그랬나 괜히? 군대. 근데 요즘에는 군대가 2년씩은 안 가잖아요. 저때 2년 훨씬 더 갔다 왔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죠?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는 살짝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여기도 이제 올라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눌림목 얘기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눌림목 종목을 사면 수익 내기가 쉬워요. 계속 강조해 드리죠. 그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네. 아,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 뭐를 해요? 돈 벌 수 있는 걸 얘기를 해드려야지. 요즘에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눌림목 얘기 바로 가보죠. 일단은 동해 유전, 석유가스전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10일이죠. 그죠? 딱 10일 됐어요. 이제 2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상한가에 갔느냐? 동양철관을 보면 되죠. 응? 동양철관. 6월 10일이 아니라 6월 3일이었구나. 아까 낮에 내가 헷갈려서 잘못 얘기했나 보다. 그죠? 6월 3일이 맞았네. 6월 10일이라고 내가 정정으로 그랬었는데, 낮에요, 낮에. 6월 3일이죠. 6월 시작하자마자 월요일날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 상한가 간 종목들이거든요. 동양철관하고 화성밸브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동양철관 지금 이제 상한가 이제 3개씩 뽑은 종목 이게 대장이에요. 그때 상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3개짜리니까. 근데 이제 이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목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눌림목이라는 게 뭐죠? 주가가 한번 폭등이 나왔는데, 자, 천천히 얘기해보죠. 폭등이 나왔어요. 재료가 있든 없든 폭등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못 가게 눌렀다, 그 소리예요. 누르는 구간을 눌림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들었다가 감소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거래를 말리다가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그렇게 여기쯤에 사서, 그죠?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죠. 이게 눌림목 이제 이 기법을 활용한 매매 전략인데, 근데 이론상은 그런데 개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언제 사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요. 웃지 마시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초짜 때 얼마나 이런 거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눌림목이 시작될 때 사서 눌림목이 끝날 때 팔아요. 미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뭐가 잘못됐구나를 이제 감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 거꾸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눌림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동양철관은 그럼 지금 눌림목이냐? 아닙니다. 눌림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자, 일단은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이제 동해 석유 가스전 얘기 먼저 해드리고, 한동훈 테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그 테마주도 얘기해드리고, 오늘 급등했었죠, 그죠? DK락인데, DK락이 이제 요것도 이제 예전에 남, 북, 남한,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테마주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던 테마주예요. 그때 관련주 중에 하나가 DK락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동양철관도 그렇고 화성밸브도 다 그쪽 테마주거든요. 가스관. 근데 이제 DK락은 상한가가 안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였겠죠. 가스관 중에서 후발주자인데, 여기 잘 보시면
주가가 딱 들어요. 들었는데 거래가 쭉 줄어들면서 누르죠. 재밌는 게 신용이 늘었어요. 자, 신용이 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어요? 신용이 늘면 무조건 그 물량이 부담이 돼서 못 간다, 급락한다라고 배우셨죠? 다시 신용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많이 늘면 종목이 올라가기보다는 신용 물량이 부담돼서 보통 급락한다고 배우셨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어요. 이게 이제 뭐 N자형 상승이라고도 하고, 요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눌림목이라고도 하는데, 눌림목이 맞고 N자형 상승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도 오늘 뽑았죠. 목표가 계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앞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 왼쪽에 있던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이동시켜요? 잡아서 이렇게 옮기면 되죠. 대충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가 이걸로 따지면 좀 남긴 했는데 대충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신용이 늘면서 급등했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주제는 신용보다는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이 중형주, 대형주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소형주에도 들어와 있다니까요. 자, 보시면 이평선 다 지우고,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이죠, 그죠? 네. 요렇게 누를 때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밸브. 화성밸브는 아직 크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한가 2개 나오고 아주 크게 거래를 뽑았죠, 그죠? 그리고 장대 음봉 맞았는데 음봉인데 거래가 별로 없어서 괜찮은 음봉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눌림목이라고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뭐 허접한 음봉 하나 딱 찔러 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눌림목일 징조가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잘 보시면 요 눌림목 구간이라고 예상되는 이 지점에서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사놨어요. 그러면서 슬슬 올라가요. 슬슬. 원래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큰 게 떨어지면은 여기 잘 못 올라가지 않나요? 근데 거래도 없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에스텍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한가 하나 나왔어요. 6월 3일날이 아니라 4일날 하루 늦게 상한가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한 2주 있죠. 2주 동안 요렇게 눌러놨었죠. 당연히 거래 없고 눌림목이 맞아요. 상한가로 시작한 눌림목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13% 급등했죠. 아니 앞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배우신 거, 여러분들 뭐 차트 조금씩은 다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캔들도 좀 크고 윗꼬리도 길고 거래도 되게 많은데 그냥 당당하게 양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거래가 이만큼 밖에 안 돼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해놨어요? 외국인이 해놨어. 그리고 오늘 올린 것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빨리 들어오셔라, 지금 들어오시면 돈 쉽게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동방은 이제 물류주거든요. 물류. 근데 요것도 이제 6월 3일날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류 테마주가 가면은 보통 동방이 가는데, 동방이 그쪽이랑 좀 상관이 있어요. 포항 이쪽이랑. 자, 급등하고 나서 이틀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눌렀죠? 거래 쭉 줄어들면서 눌렀죠?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오늘 뽑았는데 여전히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뭐예요? 외국인이 한 거예요. 아니,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마주 갖고 지금 재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날아간 다음에 그때 들어오시려고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시간 질질 끌수록 여러분들 손해라니까요. 한솔 로지스틱스, 네,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네. 저번에 여기 호재가 있어서 잠깐 급등했었거든요. 이거는 동해 거기랑 상관이 없어요. 동해 석유 가스전이랑. 근데 조용히 있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눌림목이죠, 그죠? 급등해놓고 이제 누르면서 횡보했으니까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오늘 전고점까지 뽑았습니다.
장중에 최대 어디까지 갔냐면 19%. 아까 동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이 팔아서 올린 게 아니고 사면서 올렸어. 네. 그래서 오늘 여기 2,000원대 사놓은 게 있어서 그분들은 매도 사인 내드렸고 나머지 물량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 사지 마세요. 이만큼 올라온 거를 사시진 않겠죠. 따라서. 그죠? 네. 여기는 이제 1월 달에 홍해 후티 반군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들었다 놨다 했는데 거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래를 비교해 보시면 요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질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추가 급등 나오면 이제 다 팔아버리려고요 저희. 이게 오늘 한 물류 쪽에서 동방이랑 한솔 로지스틱스가 동해 석유가스전 이 테마로 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샀죠, 그죠?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이것도 이제 어제 매도 사인이 좀 나갔는데 이건 시멘팅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왜 고려시멘트가 시멘트 중에서 대장으로 갔잖아요.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네. 동해 석유가스전으로. 근데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눌렀죠. 근데 누가 사요? 외국인이 사요. 그러니까 폭등 나오는 거예요. 안 재밌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접 사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수익 나는데 오래 안 걸려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와 저희가 방이 라이브랑 문자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단톡방도 있는데 라이브 쪽의 장점이 뭐냐면 저녁 방송 때 기법 강의 해드리는 거는 기법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기법 강의를 거의 안 해요. 지금 엄청난 걸 알려드리는 거 같죠? 낮에 하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낮에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녁에는 기법 강의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눌림목 얘기를 자꾸 해드리냐? 그냥 보시고 돈 좀 벌으시라고요. 근데 안 해. 회원가입도 하긴 하세요. 많이 안 하시지만. 근데 회원가입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들 겁이 나서 안 들어가시잖아. 무서워서. 왜? 또 물릴까봐. 5% 10%만 오르면 바로 팔아버리죠. 왜? 끌려 내려갈까봐. 그래서는 돈 못 벌어요. 지금은 목표가를 좀 더 올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수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종목수를 줄이고 앉아있어요. 환장하는 거라 이게. 종목수를 늘리셔야 돼요. 지금은. 왜? 장이 좋은데 올라갈 게 눈에 훤한데 그 한두 개 사던 분은 두세 개 사고 두세 개 사던 분들은 서너 개 사고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여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올라올 때마다 본전에서 팔아가지고 현금 들고 있어.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네? 왜 또 조정 올까봐. 뭐 때문에? PF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PF 그 부실 안 되게 지금 정부하고 은행권 보험업계에서 뭉쳐갖고 저러고 있다고. 왜? 망하면 자기도 큰일 나거든. 정부는 정권이 흔들리고 은행이랑 보험 쪽은 자기도 큰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하게 하려고 집단 공동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5조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들 안 망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안 망한다니까 쉽게.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걸 보고 빨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이거는 이제 그 여기도 외국인이 한 2-3일 전에 샀더라고요. 어제도 샀구나. 네. 이게 뭐예요? 상한가나 나오고 눌렀다가 또 가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동해 석유가스전이랑 연관된 것도 있고 연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또 가잖아요. 장중에 20% 이상 급등했고 19% 급등 나가죠. 네. 간다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태광 이거 자꾸 움직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짧은 단기 눌림목. 양봉이 하나밖에 없는데 눌렀다가 이틀 연속 급등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시운죽 먹게요. 이런 거래들이 안 터지다가 2년 동안 그죠? 터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소형주 거기 보니까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죠. 네. 한국선제 이런 거 보면 짧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쪽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해석유가스전 여기까지만 하고 대성홀딩스 누구예요? 한동훈 그리고 음식료. 근데 음식료 업종이 누르고 있는데 혼자 올라가죠? 한동훈으로 봐야죠. 잘 해놨죠. 이거는 뭐냐면요 단기 눌림. 이게 자 외국인 이것도 치우고 아 잘못 눌렀다 잠깐만요. 자 이게 뭐냐면 하루짜리 눌림목도 있어요. 대상홀딩스 자 갑자기 오랜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나오죠. 이게 하루짜리 눌림. 하루짜리 눌림목이 뭐냐면 자 못보던 거래량이 하나가 나와요. 급등을 했었죠 그죠. 근데 끝날 때는 다 뒤로 빠졌죠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가요? 어디 의미 있는 데 가서 한번 부딪히고 와요. 탁 부딪히고 그럼 그 다음날은 대부분 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쉬죠. 거래 확 줄고 그 다음날 뽑아요. 이게 하루짜리 눌림목 그 유명한 양음량이라고 해요. 물론 두 번째 캔들이 빨갛긴 하지만 양음량 기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이 양봉도 어디까지 가서 멈추죠. 왜? 악고점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물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3회 쉽니다. 붕 띄워서 누르면서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오를 때만 이제 어느 특정 매물대를 건드릴 때만 거래가 솟구치고 아닐 때는 철저하게 거래가 확 줄면서 쉬죠. 그게 눌림목이에요. 하루짜리 요거는 이틀짜리 눌림목. 단타 치는 분들 이거 정말 이런 거 좀만 알고 있으면은 수익 내기 쉽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맨날 손절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금속 이게 다 눌림목. 이건 바닥 눌림목. 거래가 많이 없는 그냥 소소한 바닥 눌림목. 최근에 보시면 거래가 눈에 띄게 확 늘었네요. 이거 요렇게 누르다가 갑자기 또 거래가 보이면서 9% 급등하죠. 한동훈 테마주 오늘 좀 아침에 오르다가 거의 뒤로 빠졌는데 대상홀딩스하고 특히 태양금속은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 네, 눌림목. 원래 여기에 비하면 거래가 별로 없죠. 차라리 이게 난 거예요. 작년에 거래 이렇게 터지니까 개미들 이게 눌림목이다 그러면서 무지하게 물렸어요. 그죠? 눌림목으로 보이겠죠. 왜? 조만간에 그때 그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하다가 그 이제 조만간 그 국민의힘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눌림목이다 그러면서. 눌림목으로 보이잖아요. 들었다 놨다. 한동훈 씨가 이제 합류하자마자 급락. 저 세상 갔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태양금속 개미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물려 있겠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전 여기 4,000원쯤 돼요. 4,000원 전후가 되겠네요. 그죠? 대충 이제 단기 목표가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래도 별로 없죠. 근데 땡겨서 보면 열심히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런 거 하면 5% 10% 수익도 쉽게 나고요. 그 이상의 수익도 많이 난다니까요.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돼요. 남들이 노을 이런 것도 살짝 움직이잖아요. 아직 뭐 크게 올라간 거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그 뭐였어요? 장 끝나고 나서 그거 있잖아요. 네.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게 이게 있었죠. 그 꿈비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가서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거든요. 15% 급등 출발을 했다가 6% 정도 더 올라갔었어요. 21%까지 왔었는데 이건 이제 무방에서 얘기 많이 해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얘기 해드렸죠. 그죠? 차트 잘 만들어 놨다고.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가 9,000원 정도인데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갔으면 40%? 조금 밑에서 하셨으니 50%까지 수익이 나는 거죠. 일주일 만에 50%짜리 수익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바닥에서도. 그죠? 근데 오늘 이제 10%는 음봉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게 거래가 좀 많아요. 꿈비가 상장된 지 이제 2년차 된 회사인데
오늘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장했을 때 처음에 급등하거나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이거는 쉴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이 그 관련된 회의를 여기서 한번 주재했었는데 그때는 안 갔거든요. 요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안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죠.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희 방에는 뭐 갖고 있었냐면 아가방이 있었거든요. 아가방 컴퍼니는 저희 방에서 갖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았었어요. 아가방 다 팔았다가 네 여기서 팔았지. 다 팔고 나서 한번 사야지 그러다가 5월달에 요거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는 거예요. 가격대가 요 가격대예요. 5,300원대. 물량 한번 줄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다 때려버렸어. 고점 매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6,300원대에서 수익률이 대충 한 18% 나왔어요. 아까 여기 시초가 대비 좀 세게 확 뽑아줬으면은 30%짜리 수익도 나왔을 것 같은데 시초가 대비 시초가가 12%에서 시작했는데 딸랑 한 2%? 시초가 대비 한 2%밖에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길래 헤어졌어요. 이게 오늘 뽑았으면은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7,000원까지. 그죠? 그러면 수익이 30%가 넘죠. 그런 건 5,300원에 샀으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만족하고 파는 거죠. 여기에서 걸렸어요. 끝. 이걸 왜 얘기해 드릴까요? 수익 냈다고. 요즘에 아까 이것도 팔았고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도 팔았거든요. 요즘에 매도세는 자주 나갑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산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저출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보시면 이제 눌림목 강의 많이 해드렸는데 눌림목이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음봉인데 음봉을 세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었고 앞에 가던 게 꿈비인데 꿈비도 같이 음봉 맞았고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아침에 그냥 후딱 팔아버렸어요. 떨어질 때 판 게 아니에요. 아침에 분차트 보시면 붕 떠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팔아버렸어요. 아침에 거래 딱 터지는 거 보면 대충 안다고요. 아 이거 오늘 상한가 못 가면 음봉 떨어지겠다. 그럼 빨리 회원들 팔아드려야 돼요. 팔아가지고 딴 데 가야죠. 이거 만약에 상한가 갈까봐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매수가가 5,300원대인데 5,430원에 끝났으니까 한 1, 2% 수익밖에 안 돼요. 안 팔았어. 회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네. 그런 건 저도 싫으니까. 팔 때 매수 매도 문자 잘 보내드려요. 저희 회원들 중에는 해외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해외. 네. 그분들 문자 다 보내드리는데 다 팔아요. 시간차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잘 파신답니다. 저희가 잘 챙겨왔고 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눌림목이었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어제요? 엊그제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면 더 잘한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최근에 들었다 놨다. 눌림목 3개 나왔어.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면은 눌림목 3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러프하게 그냥 대충 얘기하면 눌림목 하나네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자기 마음이죠. 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3개예요. 네. 그렇게 보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판단을 빨리 내린 거죠. 아, 못 가겠다. 전략매도 때려버렸어. 네. 팔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쪽은 그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붕 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갈 것 같아요. 좀 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깨끗한 나라는 원래 한동훈씨 테마주였거든요. 한동훈씨 청주 출마 수혜주로 이만큼 갔었어요. 근데 한동훈씨가 잘못됐잖아. 그죠?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기 있던 애가 6월 초에는 같은 화장지 회사 모나리자가 급등할 때 좀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오늘 가더라고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내가 저출산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종목들은 살려고 아둥바둥 막 이러고 있는데 개미들만 그냥 아니 안 갈 거야, 조정 올 거야, 주식시장 안 가. 엔비디아 타령만 하고 있는 거야. 엔비디아 타령만. 그리고 얼마나 엔비디아 타령을 많이 하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낮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쪽에 들어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면은 굳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영상을 보라고 그 AI가 막 그런 걸 띄워놓잖아요. 썸네일, 그죠? 네. 제가 이분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분이니까 제가 얼굴은 가렸죠. 눈은 가렸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시죠? 요즘에 엔비디아 미친듯이 올라가죠? 다 AI, AI 타령만 하잖아요. 그죠? 네. AI 타령. 네. 한국경제에서 썸네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광기로 치닫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최후의 만찬인가. 왜 미친듯이 오르니까. 근데 뭐라고 써놨는 줄 아세요? NO! 이번엔 다르다. 환장하고서 진짜 다 미쳤어 진짜. 네. 제가 어제부터 이제 AI 저기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뭐 욕을 하죠, 그죠? 왜 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쪽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라고. 네? 빨려 들어가면 죽어요. 잠깐은 좋아요. 제가 뽕을 맞아본 적은 없어요.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면서요. 맞을 때는 그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금방 끝나고 고통이 밀려오니까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쪽 거 사시죠? 당장은 뽕 맞은 것처럼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고통이 밀려오고 계속 그것만 해요. 옛날에 테슬라 물린 사람들도 그랬고, 작년에 2차전지 물린 사람도 그랬고, 옛날에 양자 컴퓨터 물린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물리고 싶으시면 지금라도 들어가시고, 그러기 싫으시면 이성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 한국 경제에서도 왜 저러고 있습니까? 네?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리기는커녕 신중하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이번엔 다르대요. 환장하고서 진짜. 네. 그나저나 캐리소프트 보고 끝낼게요. 네. 이거 이틀 전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어제 이거 보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어제 왜 그랬죠? 저출산 관련주들이 다 뺐다고 밑으로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고. 시간에 의해서 다 급등하고, 그죠? 네. 캐리소프트는 시간에서도 크게 안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장중에 아무튼 17%인가 급락시켰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저점 깨면서 박살내는 겁니다. 여기 고점이 옛날에 38,000원이었는데 3,000원대,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내놓고, 그래도 이게 오늘 상한가가 있어요.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걸 처음 봐서 그런 건 아니고, 야, 사람들을 다 죽여놨구나. 어제 이거 20% 가까이 급락하는데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손절 안 했더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못되게 하죠, 그죠? 네, 못되게 한다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꿈비랑 아가방 있죠? 얘네들은 안 그리는 줄 아세요? 아이고야. 캐리소프트는 눌림목이 아니라니까.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어쨌든 잘하셨네. 버티신 것 같네. 네.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 거지. 눌림목이 지금 눌림목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버티셨다니까 잘하셨어요. 네. 꿈비 같은 것도 올라오기 전에 못되게 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들어온 사람 미칩니다. 왜? 다시 다 내려올까 봐. 7% 급락, 아가방은요 10% 급락시켰어. 10%.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멘탈 털리고요, 주식 털리고 다 털립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려면, 아니 돈을 벌으시려면 혼자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가기는 잘 가는데 세력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털립니다. 이 정도면요 전문가도 털립니다. 리딩하는 전문가들도 짬밥이라고 하죠 보통. 네. 짬밥이 별로 안 되면 털려요.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어서 많이 봤거든요. 언제? 그 DTNCR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디 갔어? DTNCR. 11월 달에 한동훈 시테마주 처음에 급등할 때 여기서 얘가 이짓했잖아요. 급등하기 전날
캐리소프트처럼 이랬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14%까지 갔었어요. 거리도 많아요. 뭐냐면 전저점, 그러니까 신저가 갱신, 개미들이 손절했겠지 순간적으로. 네. 그 다음날 상한가 갔잖아요. 내가 한동훈의 새로운 대장주다. 대장주의 탄생. 캐리소프트가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기단 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시간 질질 끌다가 21선 깨트리는 장대연봉 하나 나왔죠. 마이너스 17%짜리. 어제 캐리소프트랑 캔들 길이가 똑같다 그죠. 다음날 상한가 메롱으로 가버리죠. 근데 있잖아요, 언젠가는 진짜가 나와요. 언젠가는 진짜 나와. 응? 언제 나올까요? 개미들이 의심하지 않고 막 들어올 때. 네. 근데 지금은 개미들이 의심을 해서 안 들어오니까 종목들이 잘 가는 거예요. 또 얘기해드리지만 지금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돈 버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근데 나중에 늦게 들어오시면 그만큼 수익이 작아지니까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만 망설이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 주식으로 많이 물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겁을 안 내. 너무 선택을 빨리 해요. 욕심내가지고. 근데 돈 벌 수 있을 때 돈을 못 버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안 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생각을 엄청나게 해요. 지금 돈 못 버시는 분들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때는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상승장 오케이, 눌림목 오케이, 들어오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 팔고 다음 종목으로 또 이사 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빵꾸가 났던 내 계좌도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업되고 돈이 벌려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승진에 있듯이 열심히,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벌려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은 금요일이죠. 네, 아무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6월달 다 가기 전에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요. 오늘 김 실장님도 그거 하신대요. 이분은 오늘 이거 하신다는데요. 뭐냐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 오늘 그것까지 얘기 안 했는데 파생 내는 거. 그러니까 파생에 대해서 주식 파생이 아니라 동해 탐사 관련주들이 이게 가지치기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석유주, 가스주, 뭐 가스관 이런 거 가다가 그쪽에 뭐 한국에서 뭐 한다더라, 뭐 땅이 있다더라 이런 거 막 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파생된 테마주, 가지치는 테마주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리방 회원들도 들어가서 들으시면 도움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잘 마감들 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